가을바람이 차갑게 부는 어느 날, 박상호는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다. 65세의 그에게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도 벌써 10년이 다 되어가고 있었다. 오랜 시간 시골 산기슭에 모셔두었던 아버지의 묘를 도심의 납골 땅으로 옮기기로 한 것이었다. 관리가 어렵기도 했고 자주 성묘를 가기도 힘든 상황이었다. 이장업체 직원들이 조심스럽게 봉분을 파기 시작했다. 상호의 가족들은 엄숙한 마음으로 그 과정을 지켜보았다. 아버지, 이제 좀 더 편한 곳으로 모셔드릴게요. 상호는 마음속으로 아버지께 말씀드렸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가신 아버지였다. 어머니와 해로하시며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워주셨던 분이었다. 삽질이 계속되던 중 관이 드러났다. 나무로 만든 전통관이었는데 생각보다 상태가 양호했다. 직원들이 관을 조심스럽게 들어올리려 하는데 뭔가 이상했다. 무게가 예상보다 무거웠던 것이다. 좀 이상하네요. 관이 너무 무겁습니다. 직원 중 한 명이 고개를 갸우뚱했다. 관을 열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다. 아버지의 유골 옆에 전혀 예상치 못한 또 다른 유골함이 놓여 있었던 것이다. 희고 둥근 항아리 모양의 유골함이었는데 명백히 다른 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였다. 이게 뭐지? 상호의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다. 상호는 당황했지만 일단 상황을 파악해야 했다. 이장업체 직원들도 난감해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했다. 누군가 몰래 다른 유골을 아버지 관에 넣었다는 말인가? 상호는 이해할 수 없었다. 도대체 누가 왜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 어쩔 수 없이 두 유골함을 모두 수습해야 했다. 아버지의 유골은 예정대로 납골 땅으로 모셔갔지만 정체불명의 유골함은 임시로 따로 보관하기로 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족들은 모두 침묵에 잠겨 있었다. 아버지의 이장이라는 엄숙한 일이 이상한 미스터리로 변해버린 것이다. 그날 밤 상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도대체 그 유골함의 정체는 무엇일까? 왜 아버지 관 속에 들어 있었을까? 누군가 의도적으로 넣은 것이 분명했는데 그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었다. 무엇보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혼란스러워졌다. 혹시 아버지에게 모르는 비밀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다음 날 아침 상호는 다시 납골 땅을 찾았다. 임시 보관 중인 정체불명의 유골함을 직접 확인해 보기 위해서였다. 직원의 안내로 보관실에 들어간 상호는 조심스럽게 유골함을 들여다보았다. 항아리 바닥에 작은 종이가 붙어 있는 것이 보였다. 종이를 떼어내자 깔끔한 글씨로 이름이 적혀 있었다. 윤미정, 1967년 12월 3일생, 2019년 8월 15일 사망. 상호는 그 이름을 몇 번이고 되뇌었지만 전혀 기억나지 않았다. 윤미정, 낯선 이름이었다. 1967년생이면 자신보다 어린 여성이었다. 왜 이 여성의 유골이 아버지 관 속에 있었을까?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이름을 말해봤지만 아내도 모른다고 했다. 자녀들에게도 물어봤지만 마찬가지였다. 아무도 윤미정이라는 사람을 아는 이가 없었다. 상호는 인터넷을 뒤져봤지만 흔한 이름이라 수많은 검색 결과만 나올 뿐이었다. 며칠이 지나도 답답한 마음은 가시지 않았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상호는 그럴 수 없었다. 누군가의 유골을 함부로 방치할 수도 없었고 무엇보다 아버지와 관련된 일이라면 진실을 알아내야 했다. 이것은 도덕적인 의무이기도 했다. 상호는 행동에 나섰다. 먼저 근처 장례업체들을 찾아다니며 윤미정이라는 이름을 문의했다. 대부분의 업체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정보를 주지 않았지만 몇몇 곳에서는 협조적이었다.
하지만 윤미정과 관련된 기록을 찾을 수는 없었다. 다음으로는 전국의 봉안당과 납골당을 전화로 수소문했다. 방대한 작업이었지만 상호는 포기하지 않았다. 하루에 수십 통의 전화를 걸어 윤미정의 흔적을 찾아 헤맸다. 가족들은 너무 집착한다고 말렸지만 상호는 이 일을 끝내지 않고서는 평안할 수 없었다. 한 달이 지나갈 무렵 마침내 단서를 찾았다. 경기도의 한 작은 봉안당에서 윤미정이라는 분의 유골을 찾아간 사람이 있었다는 정보를 얻은 것이다. 그 사람의 이름은 윤재혁이었다. 상호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드디어 실마리를 찾았다는 생각에 흥분되었지만 동시에 불안했다. 이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이며 왜 아버지 묘에 그런 일을 저질렀을까? 윤재혁을 찾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 봉안당에서 연락처를 알려주었고 상호는 직접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윤미정 분과 관련해서 할 말이 있어 연락드렸습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저와 만나실 수 있을까요? 윤재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며칠 후 서울의 한 카페에서 만난 윤재혁은 38세의 평범해 보이는 남성이었다.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이었는데 얼굴에는 피로가 깊이 배어 있었다. 상호보다 훨씬 어렸지만 왠지 늙어 보였다. 두 사람은 서로를 탐색하는 눈빛으로 마주 앉았다. 윤미정이 어머니세요? 상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재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2019년에 돌아가셨고 처음에는 봉안당에 모셨는데 나중에 제가 다시 모셔왔습니다. 그래서 제 아버지 묘에 상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다. 재혁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유가 있었어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소원을 말씀하셨거든요. 죽어서도 사랑하는 사람 곁에 묻히고 싶다고.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데요? 상호는 점점 불안해졌다. 박상우 어른의 아버지. 박정수 선생님이세요. 재혁의 말에 상호는 충격을 받았다. 아버지의 이름이 나올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 아버지는 어머니와 해로하신 분이에요. 선생님, 저에게도 할 말이 있어요. 재혁은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젊은 남녀가 함께 찍은 흑백 사진이었는데 남자는 분명히 젊은 시절의 상호 아버지였다. 여자는 윤미정으로 보였다. 이 사진은 1966년에 찍힌 거예요. 제가 태어나기 1년 전입니다. 상호는 사진을 빼앗듯 받아들었다. 이게 진짜예요? 상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명히 아버지의 젊은 모습이었다. 하지만 어머니가 아닌 다른 여자와 찍은 사진이었다. 어머니께서 평생 간직하고 계셨던 사진이에요. 그리고 재혁이 말을 잇지 못했다. 재혁은 깊은 숨을 쉬고 말했다. 저도 박정수 선생님의 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어머니께서 임종 직전에 털어놓으신 이야기예요. 카페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상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이 모든 것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상호는 며칠간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재혁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아버지에게 그런 과거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자신에게 이복 형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다. 어머니는 평생 아버지를 믿고 살아왔는데 만약 재혁의 말이 사실이라면 어머니는 속고 살았던 것이었다. 재혁과 다시 만났을 때 그는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어머니께서 아버지 박정수 선생님을 만난 건 1965년이었어요. 그때 두 분 다 미혼이었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가문의 반대로 결혼하지 못했고 아버지는 다른 분과 결혼하게 되었다고.
그 다른 분이 우리 어머니라는 말이군요. 어머니께서는 임신 사실을 아버지께 말하지 못했다고 하셨어요. 이미 결혼이 정해진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래서 홀로 저를 키우셨고 평생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사셨어요. 재혁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배어 있었다.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이 아버지 곁에 묻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상우는 화가 났다. 그렇다고 해서 남의 묘를 파헤칠 권리가 있나요? 그것도 가족 몰래? 죄송합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이었어요. 평생 사랑했지만 함께할 수 없었던 분 곁에서라도 영원히 쉬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재혁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정말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확신해요? 상우가 물었다. 유전자 검사를 받을 용의가 있어요. 확실히 하고 싶어서요. 재혁의 답변에 상우는 더욱 당황했다. 만약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온다면 자신의 가족사는 완전히 뒤바뀌게 될 것이었다. 상우는 집에 돌아가 아내에게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다. 아내는 경악했다. 말도 안 돼요. 아버님이 그런 분일 리가 없어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였다. 할아버지는 평생 할머니만 사랑하신 분이에요. 하지만 사진은 부정할 수 없는 증거였다. 가족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다. 어떤 이는 유전자 검사를 받아보자고 했고 어떤 이는 그냥 모른 척하자고 했다. 상호는 진실을 알고 싶었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만약 재혁이 정말 이복 형제라면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이 흔들리게 될 것이었다. 며칠 후 상호는 결정을 내렸다. 유전자 검사를 받겠어요. 확실하게 해야죠. 재혁도 동의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일주일이 걸린다고 했다. 그 일주일이 상호에게는 평생같이 길게 느껴질 것이었다.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자신의 삶이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었지만 더 이상 모호한 상태로는 살 수 없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상호의 집안은 온통 어수선했다. 어머니는 아직 살아계셨는데 이 사실을 말씀드려야 하는지도 고민이었다. 85세의 고령에 이런 충격적인 소식을 들으면 건강에 문제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숨길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상호는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다.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 혹시 모르시는 일이 있을까요? 어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하셨다. 무슨 소리냐? 내 아버지는 평생 나 하나만 바라보고 사신 분이다. 그 확신에 찬 목소리에 상호는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며칠 후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다. 99.97%의 확률로 박정수와 윤재혁은 친자관계라는 것이었다. 상호는 결과지를 받아든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다. 정말로 아버지에게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있었던 것이다.